정혜인 씨, 김원혜 씨, 정상훈 씨 그리고 조근현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또 다른 사람 김응중 역의 김원혜 씨 그리고 흥부의 저지 김삭간 역의 정상훈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 흥부 제작 보고에 정말 많은 취재진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출을 맡은 조근현입니다. 정우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흥부에서 연흥부 역을 맡은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진영 씨. 예, 그 야심과 조항리 역을 맡은 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부에서 어린 왕 헌종 맡은 배우 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수많은 정씨 배우들 틈에 혼자 외로운 김씨 배우 김응집 역의 김원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부에서 김삿갓 역을 맡은 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배우분들을 한 영화에서 뵐 수 있다라는 게 참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영화 흥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이 계시죠. 네, 영화 흥부에서 조형 역할을 맡으셨던 김주혁 씨인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정우 씨가 김주혁 씨와 가장 많은 호흡을 맞추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흥부팀을 대표해서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창하게 뭐 대표라는 뭐 수식어는 좀 그렇고 선배님들 계시는데 그냥 글쎄요. 이걸 뭐라고 말로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 주혁이 형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 정우 씨뿐만이 아니라 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모두가 참 보고 싶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또 스크린에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제작 보고에서 함께 웃고 계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응원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자, 이번 흥부 속의 배우 김주혁 씨의 모습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 작품마다 정말 항상 멋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셨던 우리 김주혁 씨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역시 기대만큼 흥부의 새로운 사극 드라마 탄생을 알리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흥미로운 키워드들이 꽤 많았거든요. 저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던 흥부전의 탄생 비와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흥부전입니다. 흥부전. 사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흥부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또 전혀 새로운 흥부전을 영화 흥부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재해석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런 점이 배우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굉장히 끌린 점이 아닐까 싶은데, 정우 씨 먼저 흥부전에서 흥부 역을 맡으셨기 때문에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었는데 네. 가장 큰 매력이 뭐였나요? 시나리오 보시고. 우선 저는 그 누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 흥부전이라는 그 소설을 소재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작가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가장 끌렸던 거는 캐릭터. 예, 이 연흥부라는 이 캐릭터 자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적인 이제 배경이 조선 시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평범한 캐릭터가 그 시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특별해졌죠. 예, 네. 특별해지면서 그러한 매력에 좀 많이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예. 캐릭터와 설정에 이끌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감독님, 사실 흥부전을 쓴 작가가 흥부다. 굉장히 색다르거든요. 예, 감독님도 아마 그 점에 끌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감독님을 매료시켰던 건 뭘까요? 그 시나리오에서 두 지점이었어요. 첫째는 그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 흥부전이 굉장히 유쾌하고 또 해학적이고 풍자적인데 이게 그냥 웃기는 게 아니라 사실 블랙 코미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잘 유지했고 그런 설정을 바꾸면서도 또 하나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느꼈던 고통 또는 그 백성들이 꿈꿨던 희망 그게 지금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흥부를 한번 건드려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매력적인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화 흥부에서 또 정우 씨가 연기한 흥부가 흥부전을 썼지만 그 형제 우리가 아는 흥부놀부 캐릭터는 김주혁 씨와 정진현 씨가 연기를 해주신 조혁과 조항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쓰게 된 건가요? 사실 이 영화의 그 원래 흥부는 그 모두들 이제 예상하시는 그 흥부는 그 제가 아니라 사실 주혁 선배님께서 맡은 그 캐릭터 그 조혁이라는 인물이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흥부라는 캐릭터는 어릴 때 홍경래 난으로 인해서 놀부 형을 이제 잃게 되죠. 헤어지게 되죠. 예, 헤어지게 되면서 그 형을 찾고자 유명 소설 작가가 돼서 이름을 알리면 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명 작가가 되죠. 그런 중에 이제 유일하게 내 형의 소식을 알고 있는 그 조혁이란 인물을 찾아가게 되면서 그를 바라보고 느끼게 되면서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와 반대로 야욕에 가득 찬 우리 선배님을 바라보면서 글로써 투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흥부전을 쓰게 그렇죠. 되는데 예, 자, 예. 영화 흥부 속의 흥부전의 주인공이죠. 조혁과 조항리. 조항리 역을 맡으신 정진영 씨. 그 두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죠. 조혁이란 인물은 우리 주혁 씨가 맡았던 조혁이란 인물은 백성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을 돕는 그야말로 선한 정의로운 인간인데 그의 형인 저는 조항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흥부놀부에서 연상되는 욕심쟁이와 선한 인간, 악인과 선인은 조혁과 조항리로 대변되고 있죠, 영화 속에서. 좋습니다. 영화 흥부 속의 흥부전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헌종 14년입니다. 영화 흥부는 또 실제로도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백성들을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헌종 14년이 배경입니다. 자, 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녹여진 이 실제 역사가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데 같은 맥락으로 또 이전에 왕의 남자나 또 관상 같은 작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팩션 사극이라고도 하죠. 예. 정진영 씨,
네, 사실 역사와 상상력이 만날 때 스크린에서 역사를 또 관통하는 또 다른 스토리가 탄생을 하잖아요. 이번 흥부를 찍으시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극이라든 게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역사 다큐멘터리는 아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 이야기의 우리 영화 흥부의 주요 골간이 어떤 그 욕심 가득한 기득권자 집권 세력들 그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곤고해지고 그런 속에서 실제로 흥부전도 그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속에서 과연 어떤 희망을 찾아 나갈 것인가를 그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저런 역사적 배경은 이야기를 도와주는 어떤 그 사실들이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은 서로 꾸며진 이야기들인데 아마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하고도 또 겹쳐지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지만 다른 세상이 됐지만 예. 하지만 이제 맡으신 조항리 역할이 어찌 보면 시대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인물이 아닐까도 싶어요. 그 지금은 그 제가 맡았던 조항리 역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가 있죠 지금. 예. 실제로 연기하면서도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사람들 몇 명이 계속 생각났어요. 제 캐릭터 안에 같이 넣어보려고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연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우리 정혜인 씨, 네. 정혜인 씨는 극 중에서 바로 이 헌종을 연기를 하시는데 어찌 보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저 육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으면 되게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 양옆에 계신 선배님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제가 정치를 못하고 실제로 헌종이 되게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서 자기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연기를 하면서 조금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외적인 어떤 연약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아마 영화를 통해서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뭐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만 봐도 흥부에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데 김원혜 씨, 네. 사실 김원혜 씨는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신스틸러 정말 멋진 감초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흥부에서는 굉장히 날선 역할이에요. 네.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역시 뭐 정진영 선배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또 연기를 했고요. 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김원혜 씨는 한 분을 예. 그 당시가 이제 헌종 14년으로 나왔지만 사실 이 왕이 15년 동안 즉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1834년부터 1849년까지. 그러니까 헌종 14년이면 1848년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딱 160년 전쯤 한 세 바퀴 정도 돌아가면 할아버지 세대 때 얘긴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도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광화문에서 큰 촛불이 일어났는데 저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런 해학과 풍자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나. 뭐 사실 저 때 뭐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뉴스가 있었겠습니까? 위정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유일한 소통의 창구였기 때문에 아마 해학과 풍자가 키워드가 된 것 같고 저는 그 와중에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으로 노력하는 원래 세도 정치가 그게 달했던 시대에 그 세도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 씨가 끼어들어가지고 안동김 씨가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마음을 겉으로 예. 그래서 이번 역할이 좀 새로운 역할이셨죠? 네, 그래서 좀 무게 좀 잡고 또 워낙에 또 큰 선배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가볍게 치부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무겁게 연기했는데요. 뭐 편집이 어떻게 됐는지는 영화를 아직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부하는데 아마 김원혜 씨의 반전 매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상훈 씨 네네. 이번에 김삿갓 역할을 맡으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방랑신 김삿갓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흥부만큼이나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삿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본을 받자마자 바로 이제 연기를 해야 되겠다. 김삿갓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저희 영화하고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일까요? 깊이 들어오시네요. 네.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하셨다 그럼요. 그러는데 네네. 김삿갓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조남이 김병원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또한 이제 홍경래난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차여차 이렇게 살다가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됐는데 그 과거 급제 하게 된 이유가 그 김익순이란 분을 조롱하는 그런 글을 써서 과거를 급제를 하게 돼요. 근데 어머니한테 딱 들어보니 김익순이란 분이 다름 아닌 조부였다. 저희 죄송한데 지금 설민석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조금만 아니 그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닮지 않았나. 그래서 평생 조부를 욕한 죄로 하늘 보지 못하고 삿갓을 쓰고 다니는 그런 인물인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즉흥시를 이렇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부랑 맞지 않나. 내가 겪어온 전국 방방곡곡의 그 얘기를 아마 놀부에게 전해주고 그런 해악과 풍자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공부를 해서 갔는데 그런 부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기에 임했다는 것이 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니요? 아니 지금 영화에 대한 작품 아니, 근데 캐릭터. 아마 이런 네. 공부가 우리 정상훈 씨, 김삿갓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다 녹아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뭐 네. 재밌고 풍자, 해악을 뭐 이런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굉장히 묵직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하고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네. 정말 멋진 배우입니다. 예, 캐릭터 분석을 확실하게 하시고 지금 이미 배우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도 해악과 풍자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흥부전에 해악과 풍자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풍자, 해악 요소가 가장 많이 담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예, 뭐 당연히 흥부죠. 흥부가 굉장히 어려운 연기를 해야 되는 지점이 일단 캐릭터로서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해악과 풍자를 유지해야 되고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정우 씨가 그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그 연기 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하게 잘 잡고 또 어떤 변곡점들마다 포인트도 잘 잡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뭐랄까 이게 커다란 메시지랄까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여러 가지 그 지점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놀랐어요. 고맙고요. 네. 이미 뭐 전작 재심을 통해서도 너무 멋진 연기를 펼쳐주신 정우 씨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바로 연희입니다. 영상에서도 뭐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 영화에 등장할 마당극 연희 장면 굉장히 궁금한데요. 감독님 이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장면이.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 흥부전이 그 소설로도 유명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TV에서 마당극으로 매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대가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마당극으로 영화에서 한번 제대로 재현을 해보자.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 제가 스텝을 오래 했어요. 미술, 12년 동안 예. 미술 감독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한 거는 없어요. 대신 그 한 가지 요구를 했는데 뭐냐면 네. 조선시대에 있었을 법한 소재로만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재해석을 하거나 현대적인 어떤 소재를 쓰지 말고 의상이나 소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악기들도 딱 조선시대에 썼을 것 같은.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것 갖고도 충분히 이 느낌이 올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극장이지만 저 장면을 보시면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저작거리로 간 기분이 들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각적으로도 관객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정혜인 씨의 저희가 사진도 한 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스틸은 궁궐에서 펼쳐지는 지금 연애인 것 같은데 연희단들 사이에 있는 지금 정혜인 씨가 눈에 띄고 있는데 요 장면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저 장면이 영화의 어떤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 장면이 저도 찍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을 했어요. 저 실제로 연희단 이렇게 궁궐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연희단이 이루어진 장면인데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저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저 연희단원 분들이 한 5, 6개월을 진짜 밤낮 없이 연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알아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예. 그 감동이 고스란히 관객분들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김원혜 씨, 사실 이제 또 공연에 특화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 예. 네, 우리 김원혜 씨 같은 경우 난타 또 1세대 멤버신데 네. 이 흥부의 연희 장면 네. 이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기에 나오신 저 연희단 분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은 알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상소를 올리고 뭐 해도 뭐 그중에 간신도 있고 몰라요. 어떤 게 진실인지. 결국은 저런 행위 자체는 뭐 동서를 막론하고 결국은 진실을 전달하는 어떤 소통의 창구로 쓰이지 않았나. 뭐 햄릿의 마지막 장면도 비슷하잖아요. 왕 앞에서 그렇죠. 연희하고 다 파국으로 맞는 장면인데 저분들이 뭐 5, 6개월 연습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뭐 생자들을 모셔다가 연습을 시킨 게 아니고 다들 저 분야에서 전공을 명망이 해. 있으신 뭐 한예종 교수님부터 해서 뭐 다 한급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5, 6개월을 연습해서 만든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예. 진짜 손짓 하나 몸짓 하나가 모든 게 소통이었네요. 예. 좋습니다. 연희 장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장면이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예. 여기서 흥부의 스틸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네. 자, 이 장면 흥부와 선출의 모습인데 그냥 딱 봐도 스승과 제자 사이의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또 흥부가 작가다 보니까 서가가 배경으로 많이 등장을 할 텐데 정우 씨 서가 마음에 드셨어요? 네, 연기함에 있어서 사실 이 공간 그리고 작은 소품 하나가 배우에게 연기자에게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에너지를 줄 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선출역으로 나오신 우리 우희 씨도 예, 호흡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워낙 좋죠, 예. 아마 촬영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첫 촬영이었나 초반이었나 아마 거의 초반이었는데 뭐 큰 어색함 없이 잘 이렇게 연기했던 기억납니다. 예. 저 서가에 계시는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이게 참 편안해 보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 서가에는 이 두 분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서가에 정상훈 씨도 계시는데요. 예. 우리 김 작가.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김 작가 역으로 이제 서가에 자주 오셨는데 네네. 당랑 또 시인이시고 그렇죠. 서가 편하셨나요? 네, 뭐 저는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집이 원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집이 제 집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들렀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뭐 아까 뭐 천우희 씨 얘기 잠깐 했지만 천우희 씨를 저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나는 그 씬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참 기분이 좋았고 맞아주는 게 흥부가 아니라서 네 여하튼 근데 연기 호흡 같은 것도 저희가 막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편안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천우 씨랑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우 씨랑은 개인적인 또 친분이 있는데 두 분의 호흡이야 뭐 예. 네 그래서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또 감독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씬들이 더 조금 재밌는 씬은 더 재밌게 그리고 또 애잔한 씬도 있거든요. 제가 정우 씨 뒷모습을 보면서 연기했던 그런 장면인데 야 그때는 참 많이 좀 슬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뭐 영화 내용이니까 좀 긴 얘기를 좀 못합니다. 이게 이미 스포가 길게 하셨습니다. 자, 예. 죄송합니다. 예.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뒷모습을 보고도 서로의 호흡이 교감이 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스틸 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세 분의 모습을 보는데 가장 사극에서 익숙하신 분이 정진영 씨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골룡포부터 관복, 갑옷까지 정말 안 입어본 의상이 없으실 텐데 이번 흥부에서도 굉장히 다채로운 의상을 입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의상이 굉장히 멋지거든요. 제가 입은 저 검은 옷이요. 네. 저거는 그 당시 사대부들의 옷 중에 하나였답니다. 저기 안에는 하얗고 밖은 이렇게 안이 비치는 일종의 시스루인데 깨끗하고 건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선비의 옷이었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맡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저런 척 하고 싶었나 보죠. 저 옷을 입은 장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 저 옷을 입습니다. 뭐 근데 사극을 제가 여러 개 해봤는데 민복을 입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민복을 좀 입어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예. 민복을 입고 싶다라는 바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김원혜 씨가 의상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의상이라는 게 딱 입으면 정말 그 느낌이 되잖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주로 민복을 주로 입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런 옷을 입고 연기를 했어요. 권력과의 의상이라는 게 느껴져요. 네, 저게 색깔이 약간은 녹색이 안에 조금 더 비추는데 아마 저렇게 많이 입는 줄 몰랐어요. 네, 저 때가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너무 더웠던 때인데 안에다 몇 겹을 받쳐 입고 여기를 막 꽁꽁 싸매고 바람이 한 점도 안 통하게. 왜 이렇게 입냐 그랬더니 이렇게 입었대요 옛날에는. 예전에. 그래서 저 옷을 입고 촬영을 마치고 저녁에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몹쓸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왜요? 제 몸이 푸tingting한 거예요. 피가 안 통해서 그런가? 아니요, 저기서 이제 물이 살짝 빠져가지고 땀하고 섞여서 정말 내가 무슨 정말 예상을 못. 수은중독이나 납중독 같은 게 걸린 줄 알았어요. 몸이 펄해가지고 이제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서 물로 씻기니까 씻겨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염색을 하고 또 바로 입으셔서 그죠? 예. 자, 우리 정우 씨는 사실 저 의상이
저희가 갖고 있던 흥부의 편견을 완전 깬 예. 의상이 아닌가 싶어요. 색감도 그렇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처음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그 의상 감독님 혹은 뭐 감독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빨간색이어서 제가 초반에는 뭐 좀 좀 익살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이 어찌 보면 그 연기하는 모습을 이제 못 보셨으니까 그대로 입으면 좀 너무 좀 떠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 아닌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감독님께서 또 그 색감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 또 알고 있고요. 예. 그랬는데 어때요? 정우 씨와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굉장히 저희가 독특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좀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저희가 영화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전혀 그런 모습은 없는데 네. 예, 색감이 예. 또 영화 흥부의 영화 색처럼 강렬하기도 하고 또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스틸 주시죠. 저기 또 귀여운 모습을 아까 그 제작 영상 속에서도 이제 이미 보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 좋은 현장의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그 정혜인 씨 네네. 입장에서는 정말 충무로에 지금 좌쪽을 봐도 우쪽을 봐도 내노라 하는 선배님들과 네. 이번에 연기를 함께 하셨는데 역할은 본인이 가장 높은 역할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근데 사실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네. 근데 현장에서 정우 선배님도 그렇고 정지영 선배님도 그렇고 저랑 많이 붙는 김원현 선배님도 그렇고 되게 도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 힘들어하긴 했거든요. 제가 좀 연기가 좀 복잡한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되게 쓱 와가지고 팁을 하나 뜩 던지고 가지고 이렇게 되게 그게 친데레 기억이 스타일로, 친드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쓱 와서 얘기하고 그냥 쓱 가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면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후배고 근데 저 자리가 제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촬영 중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선배님들이 다 한 번씩 저기 와서 이렇게 앉아보세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지 한번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다른 또 스틸 보면은 이렇게 쪼로로 셋이 앉아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촬영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짓고 계신데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은 모습에 이어서 우리 배우분들 모두의 스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한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 네, 여기 중앙에 살짝 오른쪽에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민영 에디터입니다. 네. 전 조근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김원혜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김웅지 캐릭터를 무겁게 연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관전 포인트가 극비인데 사실 설의 개봉이잖아요. 네. 정말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시작하시면 확 빠져드실 거예요.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확 빠져들 수 있는 네. 몰입할 수 있는 영화다.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 자, 김원혜 씨
네. 이번 역할을 위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 뭐 캐릭터를 하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좀 입체적이긴 하지만 여러 경로로 접근을 하는데 이번 캐릭터는 좀 절박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면 내가 뭐 배우로서 좀 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캐릭터 자체가 내가 잘못되면 조항리한테 죽는다. 이거 잘못되면 죽는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좀 더 정말 절박할 수밖에 없죠. 절박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절박함을 가장 중점에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앞쪽에 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경향 이다원 기자고요. 네. 저 정상훈 씨 이번 작품으로 포미녀 백미경 작가랑 또 두 번째 합을 맞추게 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은 이 시나리오를 좀 해석했을 때도 조금 많은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스크린에 구현하려고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상훈 씨. 네, 품 있는 그녀가 백미경 작가님이 쓰셔가지고 참 잘 됐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흥부도 제가 백미경 작가님이 영화에까지 글을 쓰셨나 할 정도로 전 몰랐어요. 그리고 책을 보고 나서 야, 참 너무 재밌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그 백미경 작가님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야, 너무 글을 잘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백미경 작가님의 또 작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더 열심히 했죠. 정말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면서 좋습니다. 백미경 작가님도 굉장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족하시더라고요. 네,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라는. 그거는 이제 작가님께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스크린 구현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제가 미술 감독을 한 12년 정도 하면서 사극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출자가 되고 나서 사극 제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진 않았고 그러다가 흥부를 딱 만났는데 이게 시나리오를 처음 읽는 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인상을 받고 내가 읽으면서 상상했던 것들이 사실 영화 끝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이 흥부를 만나서 읽었을 때 정말 버라이어티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같았고 이 상업 영화로서의 미덕도 있으면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볼거리 당시의 공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상상하면서 빠져들어서 읽고 나서 이 작품을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거를 계속 까먹지 않고 현장에서도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것이 다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시나리오를 처음 보셨을 때 그 느낌을 고스란히 아마 영화 스크린에 구현해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네. 그 정우 배우님하고 정진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일단 정우 배우님 이게 바로 전작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그 사극 영화 첫 도전이신데요. 연기하시면서 좀 이게 그 이전 영화들과 다르게 현대극 연기할 때와는 다르게 좀 이런 영감들이 좀 특별했고 새로 배운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도전이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김주혁 배우님하고 같이 많이 연기를 하셨을 테니까요. 이 장면에서 이런 부분 호흡 맞췄던 것들은 참 인상 깊었다 이런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정진영 배우님은 전 사실은 여러 편의 이제 작품 하시지만 예전에 그 연산군으로 나오셨던 그 작품의 아우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깊게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작품도 어쨌든 조금 다르게 역사를 재해석하는 작품이니까요. 이 흥부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작을 기억하고 있고 또 역사의 일부분을 차용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 관객들이 사극으로서 이런 장점 또 원작으로서와는 이런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이 작품을 감상하면 좋겠다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정우 씨. 네. 사극 영화 처음이신데. 네. 맞습니다. 아유, 이 사극이라는 게 처음이죠. 처음이고 기존에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극이라는 영화는 어떨까. 그리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욕심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선뜻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흥부라는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 사실 처음 읽었을 때 100% 다 이해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한 2번, 3번, 4번 이렇게 몇 번씩 읽으면서 내가 만약 이 흥부라는 캐릭터를 연기한다면 좀 더 다르게 혹은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정을 사실은 못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와중에 조혁이라는 역할을 주혁 선배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었던 게 그때 마음이었고 더군다나 또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 더욱더 힘을 받고 힘을 얻고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촬영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좀 이 흥부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감정적으로 어렸을 때 잃어버린 형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표현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영화적으로 이 리듬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 톤 잡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혁 선배님과 촬영했던 기억들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현장에서 너무 배려심 있게 후배로서 저를 많이 안아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한 발 뒤로 떨어져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고 있고요. 영화에서는 여러 장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또 이 영화 지금 이 진행 상태를 제가 잘 몰라서 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데 마지막에 저는 선배님께서 이 흥부에게 하는 나레이션이 있어요. 그 나레이션 그 메시지 말들 선배님의 그 목소리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자, 저희도 빨리 영화를 통해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정진영 선배님, 예. 사실 그동안 했던 역할 중에 저희에게 정말 강하게 기억에 남는 사극 영화들이 꽤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관객들이 갖고자 하는 메시지, 가졌으면 하는 메시지. 아까 저기 기자님이 질문하신 건 아마 흥부전 거기에 네, 관계된 그것도 얘기 말씀해 같은데요. 주시죠. 글쎄 사실은 우리 전 국민이 흥부전 얘기는 다 알고 있죠.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당연히 그대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 흥부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처음에 제목이 이게 흥부잖아요. 그래서 이건 관객분들이 이 얘기는 다 아는데라고 그냥 미리 생각하실까봐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안타까운 건 우리가 아직 영화를 보기 전이라서 얘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는 우리 영화 홍보에는 책 한 권이 더 나옵니다. 정감록이에요. 정감록 또한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그 비서죠. 우리의 역사를 다 예언한 예언서. 또 정감록 안에 담긴 거는 정말 그 열린 세상, 좋은 세상을 바라는 민중들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흥부전이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흥부전과 또 열린 세상을, 좋은 세상을 바라는 그 예언서 정감록이 어떻게 연결될지 또 어떻게 이 영화 속에서 표현될지를 좀 관심 있게 궁금증 갖고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질문, 네.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 배우님이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그 김주혁 배우에 대해서 감독님께도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좀 어떻게 캐스팅하시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감독님. 예.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배우였는데 어느 날 기적처럼 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게 마음을 전했어요. 한번 정말 해보고 싶었다고 같이. 그리고 나서 근데 주혁 씨는 그날 결심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사실 평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착하고 가르침을 주는 어떤. 근데 다음 날 제가 그때 이제 한참 좀 각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침 일찍 8시경에 혼자 영화사를 왔어요. 담배 한 대 같이 피고 싶어서 왔다고. 근데 이제 눈도 약간 상기돼 있고 얼굴이 이렇게 벌그스름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밤을 꼴딱 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서로. 뭔가 나는 질문이 있겠거니 했는데 별 말도 없고 그런 벌떡 일어나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냥 가냐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무 얘기도 없어서. 근데 서로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냥 이때다 싶어서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예, 그러고 홀연히 사라졌는데 그렇게 시원스럽게 약속을 하고 나서 놀라운 건 굉장히 집요하게 이 캐릭터에 대해서 또 파고들고 뭔가 좀 새롭게 해보겠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정호 씨, 뭐 정진영 선배님 다들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배우분이셨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보고 싶네요, 정말.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이쪽 왼쪽에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FN스타 유수경입니다. 네. 정혜인 씨께 질문 드릴게요. 정혜인 씨 드라마에서 왼쪽. 좀 많이 연기하면서 호평을 받고 계신데 이번에 연기하는 헌정훈 같은 경우는 좀 한우탁이나 유대희랑은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객들이 기대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캐릭터가 지금까지 했던 제가 주로 제복이나 뭐 이런 좀 군복, 경찰복 이런 걸 많이 입었는데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연기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 많이 되는데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재밌게 좋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인 씨도 궁금해하는 흥부입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홍보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으셔서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이제 마지막 인사 우리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지난 수개월간 아니죠, 한 1년 넘게 이렇게 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영화에 담았으니까 영화를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들이 보통 이런 말 겸손 떨면서 잘 안 하는데 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씨.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인사드린 자리고 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또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요. 어제 또 저녁부터 해가지고 눈이 조금씩 내리길래 오늘 또 눈 내리면 어떡하나, 차가 많이 막히실 텐데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제대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영화 따뜻하게 잘 이렇게 마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정진영 씨. 네, 저희 영화 홍보 저도 아직 편집본을 보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신명이 밑바탕에 깔린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우리도 주역이 일도 있고 해서 이 자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어쩔 수 없이 그리 되는 게 저희 마음인 것 같고, 저도 영화 속에서 사이가 대단히 안 좋은 형제였기 때문에 또 마음이 착잡하네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주혁이는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객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부정해 뵙겠습니다. 네, 정혜인 씨. 네, 저희 영화 흥부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때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날씨도 많이 추운데 오셔서 따뜻함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혜 씨.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멋진 말도 있는데 저희 영화는 역사와 또 재밌는 어떤 창작적인 요소들을 잘 버무려서 추석에 큰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설날에 예. 추석까지 가면 개봉하는 너무 거죠. 좋죠. 예, 예. 추석까지 갈 겁니다. 예. 네. VOD로 추석까지도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고, 설에 큰 선물 준비했으니까 모처럼 3대가 손을 잡고 극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상훈 씨.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추석까지 갈 영화 흥부. 네, 제목부터가 여러분 기대가 되죠. 그리고 가족 모두 볼 수 있는 흥부 극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자리에 놔주시면 되고요. 이번 흥부에서 천재 작가 흥부의 절친한 법 김삿갓 역을 맡았습니다. 네, 조금만 뒤쪽으로 정상훈 씨. 네, 거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거기 제 자리고요. 예, 거기입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거기서 찍으면 3D로 나와요. 예,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작품에서의 모습과 다른 모습 이번 흥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친 연기력으로 네, 미친 연기력으로 제 1회 전성기를 맡고 계시는 김원혜 씨 모십니다. 네, 바톤 터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흥부에서 왕권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 김응집 역을 연기하셨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 네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얼마 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친 연기력의 소유자 김원혜 씨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요즘 대세지요.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 중인 정혜인 씨 모십니다. 네, 오늘 올블랙 룩을 입으셨는데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흥부에서 당파간 세도 정치 싸움으로 인해서 힘을 잃은 가요원왕 헌종역을 연기했습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무로의 새로운 블루칩 대세 배우 정혜인 씨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작품에서나 특유의 존재감을 내뿜으면서 충무로 최고의 명실상부한 배우십니다. 지금껏 선보인 적 없는 강렬한 역할 선보여 주십니다. 네, 정진영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극 첫 도전입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정우 씨 모십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흥부에서 조선 최고의 천재작가 흥부역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정면을 보고 자, 설에 시작해서 추석까지 갈 영화 흥부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영화 흥부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